외교부 장관께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포화도가 점점 높아져서 지금 거의 다 포화 시점입니다. 2030년부터 하나하나 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료 폐기물은 더 많이 생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그 사용료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중간 처리 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저렇게 한빛본부, 고리본부, 한울본부에.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확대하는데 사용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그냥 쓰레기장을 더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에도 핵을 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슴으로도 핵 쓰레기를 더 많이 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들이 있죠. 실제로 핵을 갖고 있는 프랑스, 영국, 인도, 러시아, 중국을 재처리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로 일본 등 한 6개 국가가 있습니다. 습식은 이제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연구하고 있는 건식 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은 어렵지만 실제로 폐기물은 부피는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 독점도 한 10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한미 핵 협정을 보면 다음 거 보내주세요. 일본 원자력 협정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유한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988년에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일본 내에 재처리 시설, 플루토늄 전환 시설, 플루토늄 핵 연료 제작 공장 등을 두고 있고 거기에 플루토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보면은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해외 위탁해서 사용 핵연료 재처리하고 난 뒤에 확보된 플루토늄의 양이 한 47톤 정도가 됩니다. 원자폭탄 한 6천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자체 처리장을 확보해서 매년 8톤의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생산도 가능합니다. 미일 원자력 협정하고 우리 원자력 협정을 보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2015년에 가장 최근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원전 연료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하고 사용 후 핵 연료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무기로 전용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 바이로 프로세싱 관련한 연구만 일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외 외탁 재처리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플루토늄은 또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머지 쓰레기 다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사실 이건 비용만 들고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의 20% 미만 전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서면 합의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거 하려면 사실 20% 정도의 전홍축 우라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원전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지난해 이미 그 핵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벌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가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0년이지만 한미가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협상 끝에 2015년에 개정을 한 이후 그 개정을 통해서 고위급 위원회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지난 5, 6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고위급 위원회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의 신뢰 문제, 원전 수출과 관련된 이해의 충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 2015년 개정 협정 하에서도 한미 간 전략적인 원자력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뢰를 쌓아서 그 기회를 모색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렇게 해서 전략적인 협력이 적극 가동이 되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초기 단계에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아까 차관으로 재직하다가 나갔다가 10년 만에 왔는데 한미 간의 동맹이 지난 10년간 보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돈독해졌다. 네. 신뢰가 아주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미사일 협정도 미사일 지침도 폐기했습니다. 네. 장거리도 폐지하고 탄도 중량도 폐지하고 그 정도의 신뢰가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2015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15년 이후에 10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돈독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정을 할 수 있고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념하겠습니다. 예.